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돈이라고 하실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자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입으로 맛있는 음식 먹는 즐거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효도해도 매일 복통에 시달리고 화장실에 가는 게 두렵다면? 혹은 하루 종일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만 맞으며 산다면? 그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일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이제 암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건강 수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우리 몸의 뿌리,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장입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50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 여성은 세계 2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장 건강을 대하는 태도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장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질. 이런 문제들이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인데 건강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겨우 65세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평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18년을 병원과 약에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 18년의 간극을 결정짓는 핵심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망가지면 영양 흡수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뇌 건강도, 심장 건강도, 뼈 건강도 모두 장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75세인데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고 친구들과 식사도 즐기시며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 이웃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변비약, 소화제를 달고 사십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을 갈랐을까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박 할머니는 60대 초반에 장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변을 시원하게 보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건강 수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독소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장은 이 모든 것들과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부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 무게로는 약 1.5kg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균형이 우리 건강을 좌우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닙니다. 첫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를 직접 만들어줍니다. 둘째,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소를 추출해서 흡수를 돕습니다. 셋째,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즉각 경보를 울리고 방어 체계를 가동시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기분, 심지어 감정까지 조절한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이 오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우리 몸에서는 수천 개의 불량 세포가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세포들이죠. 그런데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속의 자체 청소팀인 면역세포가 이 불량 세포들을 말끔히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장이 오염되면 이 청소팀이 파업을 합니다. 청소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수십 년간 쌓이고 그게 결국 폴립이 되고 암이 되고 온갖 만성질환이 됩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파킨슨병. 최근 연구들은 이 모든 질병이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장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마이너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배변을 합니까? 마이너스 변의 색이 황갈색이며 부드러운 바나나 형태입니까? 마이너스 배변 후 시원한 느낌이 듭니까? 마이너스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자주 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피부가 깨끗하고 트러블이 적습니까? 이 중 3개 이상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장 건강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해. 나이 들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붙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 분비량이 20대, 3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샘도 약해지고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 효소도 적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친 현미나 질긴 고기를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 속 온도는 약 36.5도입니다. 한여름 날씨와 비슷하죠. 소화되지 못한 고기 단백질과 거친 현미, 껍질이 이 뜨거운 곳에 몇 시간씩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시작됩니다. 부패된 단백질에서는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같은 독소가 나옵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을 자극하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신장도 배설하느라 지쳐갑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 두통,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고기와 현미를 먹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한 입 크기를 작게 자르고 최소 30번 이상 씹으세요. 침과 잘 섞이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백미의 찹쌀과 현미를 5대 3대 2대 정도로 섞어보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넣고 푹 불려서 부드럽게 지으세요. 건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기로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고기를 드실 때도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태우면 발암 물질이 생기고 소화도 어려워지니 피하세요.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의 혁명입니다. 오늘부터 숟가락을 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실 건가요? 채소입니다. 정확히는 푸른잎 채소입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을 가장 먼저 드세요. 왜일까요? 채소의 식이섬유는 장벽을 보호하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들어간 채소가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식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채소류를 먼저 충분히 드세요. 둘째,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셋째,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며 소화도 훨씬 편안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이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30% 이상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들깨를 듬뿍 넣어보세요. 밥 2공기 기준으로 들깨 23큰술 정도면 됩니다. 들깨가 들어가면 톡톡 터지는 식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씹게 됩니다. 그리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한 맛이 좋아서 반찬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장을 다시 젊게 만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순서로 먹어도 급하게 삼키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충분히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잘 섞여서 소화가 쉬워집니다. 또한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분 정도 걸리는데 천천히 씹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 근육을 많이 쓰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2리터 마시기 힘드셨죠? 억지로 물을 들이키느라 배만 불렀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 그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다릅니다. 체중이 50kg인 사람과 80kg인 사람이 같은 양의 물을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땀을 많이 흘리는 날과 에어컨 틀고 집에만 있는 날의 수분 필요량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물이 충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에 가깝다면 몸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마시세요. 반대로 거의 투명하게 맑다면 물을 과하게 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물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색은 맑은 연노랑색입니다. 레모네이드 정도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색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나이가 들면 몸은 물이 필요한데도 뇌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감각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8회 정도, 한 번에 200ml 정도씩 나누어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타이밍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장 속에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됩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며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도 좋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집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장 속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배가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시험 보기 전, 중요한 발표 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었던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화가 난 상태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으로 식사하면 장이 굳어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장 운동이 억제되고 유익균이 줄어들며 장벽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80% 이상이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상이나 심호흡, 웃음 치료를 병행하면 장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혼자보다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세요. 웃으면서 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증가하고 장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100% 다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식단을 지키지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장을 더 망가뜨립니다. 오늘 한 끼 채소를 먼저 먹어봤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물을 조금 더 마셨다면 대단한 겁니다. 오늘 가족과 웃으며 식사했다면 최고의 장 건강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함께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장 건강이 곧 건강 수명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살아납니다. 둘째,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건강식도 소화가 안 되면 독입니다. 셋째,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장이 달라집니다. 넷째, 소변 색깔을 보며 물을 마시세요. 맑은 연노랑색이 정답입니다. 다섯째, 즐겁게 식사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장도 웃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채소를 먼저 한 접시 드시고 천천히 씹으며 가족과 웃으며 식사해보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 색깔을 확인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장을 젊게 만들고 건강 수명을 늘려줄 겁니다. 여러분의 장이 건강해지고 남은 인생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위 소중한 분들께도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